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이제, 선선한 9월이 왔어. 그죠? 이제 9월이 왔고, 이제 다 공부할 때, 이제 다 공부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9월, 10월 커리큘럼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법 체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리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통역 모의고사.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을 이제 실력으로 한 번씩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자, 일단, 체계도는 총 6개 법률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마 OX 형태를 아마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체계도가 끝나고 나면 각 단원별로 이제 OX가 있을 텐데, 이제 그 OX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체계도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각 법률당 제가, 한 장씩이죠. 그죠? 딱 한 장씩.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이면 6장밖에 안 돼요. 이게 6장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중요 법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3과목으로 한다면은 딱 3장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나머지 뭐 농지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그리고 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고, 여기 체계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래서, 체계도를 만들지 말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너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또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3장만 하기 좀 그렇고 해서, 6개의 체계들은 제가 다 만들어 놨지만, 일단은 이 6개 체계도 중에서 한 3개의 법률은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장 다 있어요? 네. 한 장, 두 장, 3장, 4장, 나는 5장이네. 깜짝 놀래. 나만 5장이야. 자, 그럼 6장 다 있으면은 6장 가져오면 돼 있고, 수업은 역시 제가 이제 PPT를 하니까 PPT 내용 자체 비슷해요. 내용 자체 그대로 다 넣어놨으니까.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 항상 말씀합니다. 어렵다. 공포의 법이다. 그죠? 이게 두려운 법이고, 하지만은 절대 쫄지 말아라. 그리고 하다 보면 어렵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공법도 쉬운 과목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시험 보기에는 쉬워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에는 쉬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엔 상당히 어렵지. 근데 시험 보기에는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용으로는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먼저 이제 행정기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항상 뭐든지 행정기관이 중요하니까. 자,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는 이제 필요 없고, 그리고 장관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자, 장관이라는 형태의 기준인데, 장관은 여러 장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장관들은 여러 장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우리는 국토계획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자, 이 중요 법률 3개의 법률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머지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은 기타 법률로 제가 분류를 했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결국은 중요 법률에서 나오는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바다를 개발해야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다든가, 그럴 때 나오는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장관인데, 돈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주 출제가 돼.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틀렸다. 그죠? 기획재정부 나오면 무조건 X다. 자, 이렇게 딱 하나 놓고 보면 돼. 그런데 관리청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문장이 이제 그런 문장이 나와. 관리청이 불분명해. 근데 재산이야. 그러면 관리청이 불분명한데 재산이 돼요. 그럼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이게 내과로 가야 될지 외과로 해야 될지 이게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만만한 과가 그냥 결국은 뭐 가정의학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 것처럼 재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기획재정부밖에 없거든. 그래서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만 기획재정부한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X. 아시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제가 자주 되니까 기획재정부 문장이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비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 국토기획법도 나올 수 있고 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안 내? 아니 그걸 틀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국토기획법이나 아니면 정비법이나 개발법 같은 데는 슬쩍 기획재정부 장관 많이 집어넣어. 특히 채권과 관련돼서 그럴 때 기획재정부 장관 X 이렇게 아예 옷을 딱 박아버리면 돼. 그래서 장관은 그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장관 밑에 가보면은,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자, 이렇게 총 5명의 광역단체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야. 근데 강원도 특별자치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달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예 제주도에다 모든 걸 위임해버린 거고, 강원도는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자치를 줬기 때문에 강원도는 그대로 시장 군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특별자치시란 말만 쓸 뿐이지 여기 강원도지사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면은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별자치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종.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광역단체장이야. 근데 이 광역단체장인데 그 광역단체장 밑에 가보면은 기초단체장들이 있어. 자, 바로 특별시나 광역시에 가보면은 구청장이 있어요. 그리고 광역시는 2개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2개 이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군도 포함시켰을 거 아니야. 근데 군을 구로 만들어버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활용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기존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부산 기장구라고 만들어버리면 부산 기장구하고 경상남도에 있는 기장군하고 따로 있는지 알아. 그렇죠? 근데 결론은 경상남도에 있는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장군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단 말이야. 근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부산광역시란 보다는 기장군이라는 말을 쓰겠지. 어디서 오셨어요? 기장군에서 왔어요. 거기서 왔구나. 그런데 기장구에서 왔어요. 그러면 부산 어디 구? 부산이요. 그럼 부산에 따로 기장군이라는 이름이 있네? 이렇게 생각돼 버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게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고유 명칭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군을 그대로 놔둬 버렸어. 그죠? 그래서 뭐 대구, 달성, 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역시에는 군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치군수라고 그래. 누구하고 똑같냐? 구청장하고 똑같아. 근데 도지사 밑에 가보면은 시장 군수가 있어. 여기도 군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자치군수하고 여기 군수하고 역할이 뭔가. 근데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형태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를 시군수라고 이야기했죠? 자, 시군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군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6개 짱이야. 성주들. 그러면 도지사는 성주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도지사는 이들의 연합군 대장일 뿐이야. 그래서 이 네 곳은, 그죠? 이 네 곳은 바로 각각의 자기들이 성주예요. 근데 여기는 도지사가 성주가 아니라 시장과 군수가 성주인 거지. 그러니까 시장과 군수가 성주니까 결국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시장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영토. 그러니까 영토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성주들이야. 그러니까 성주들이 영토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땅을 관여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촌장이야, 촌장. 그쵸? 촌장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가 어른이 한 명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촌을. 그래서 그 동네 다스려야 될 사람들 하나씩 뽑아. 자치적으로. 그래서 자치란 말을 붙였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촌장이야, 촌장. 근데 촌장이 땅을 갖고 자주지할 수는 없거든. 성주가 땅을 갖고 자주하는 거고, 우리가 촌장들은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그죠? 자기 동네를 갖다가 원활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뭔가 더 좋게 만들려면 당연히 성주한테 가서 의견 제시해가지고, 결국은 더 마을을 좀 깨끗하게, 좋게 더 만들고, 부자를 만들고, 이런 거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군수란 말이 나오면 X다. 그래서 시군수 형태에서 구성한다.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오기는 해. 여기저기 조금씩 나오긴 한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한 건 그냥 딱 한 번만 기억하면 돼. 청문. 그렇죠? 청문은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장도 잘못했으면 불러다가 야 너희들 왜 그랬어? 그거 있으면 안 됐잖아.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허가, 그래서 얘네들한테 허가를 받았는데 얘네들은 허가권자가 아니야. 근데 미리 불러다가 야 위에서 내가 말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허가해주라고 그렇게 가서 달달달 빌었는데 너희들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청장이 바로 청문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역할은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은, 아,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애가 나오고, 이때는 쟤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를 조금씩 간반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말했던 내용, 제가, 뭐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 일단 장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기준. 기준 나오면 장관이야. 알겠죠? 기준 나오면 장관. 그러니까 기준 나오면 장관인데 우리가 딱 이런 문장이지. 교환한다 그러잖아요. 환은이 바꾼다. 근데 바꿀 때 쓰는 게 이 환이란 말이 있어. 근데 여기 우리가 배우는 환은 환지밖에 없거든. 근데 이렇게 환지 계획이라는 걸 세울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바뀌어. 환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이때는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장관이 있는 소속에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국토, 교통, 부, 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 환에서. 알겠죠? 앞에가 환이 나왔어. 그래서 환지 계획 기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국토교통부령이구나. 어쨌든 대통령은 안 바뀌어. 다 국토계에서 알아서 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령이냐 요거 차이점이야. 법으로 하느냐 장관이 하느냐 요 차이점. 자, 근데 모르겠다. 그럼 그냥 기준 장관 이렇게만 도 기억해라는 거예요. 왜? 거의 다 이게 거의 99%니까. 이쪽은 잘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심의 문제가 있는데, 심의는 장관은 중앙, 지자체는 지방. 그쵸? 자, 쉽게 말해서 심의라는 것을 왜 하느냐면은 장관은 전문가가 아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때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어찌 보면 책임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장관은 장관급의 중앙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지방은 지방에다가 심의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장관 나와 있죠? 땅, 건물, 부동산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장관이야.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바다와 관련된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장관은 환경부 장관. 그리고 행정이 있어요, 행정. 그렇죠? 행정. 그래서 시도지사를 감시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 관련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채권을 공부하면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는 시도지사야. 근데 그 시도지사가 많이 발행을 해버리면은 국가로는 손해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감시를 해야 돼. 많이 발행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려면 객체는 지자체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자체를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다? 행정안전부 장관. 근데 여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 지자체를 감시하는 역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하는 거야. 자,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렇게 장관이 있다. 자, 기획부 장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부 장관은 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청이 어딘지 모르는데 재산이다. 그럴 때만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면 된다고 그랬고. 자, 시. 우리는 시도, 시군수,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시가 뭐냐? 그때 시는 얘네들이 시지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 4명 중에 1명이라도 들어있으면 시야. 알겠죠? 그래서 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는 도지사밖에 없어. 자, 시군수 그런단 말이야. 시군수, 군수급. 그러니까 군수급이 뭐냐? 군수급은 얘네들이야. 시장, 군수. 아시겠죠? 시장, 군수. 자, 그럼 이 군수 형태인데 여기 보면은 시에는 또 대도시가 있고 소도시가 있어. 대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을 말하는 거고. 자, 근데 이 시군수, 이게 육개장. 애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애들이 성주인? 알겠죠? 애들이 성주라고. 얘네 성주인. 이 성주 애들이 육개장이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가 아니야. 시장군수. 애들 육개장. 알겠죠? 애들 육개장.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은 구청장급이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는 군수급이 얘네들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있는데 구청장은 어디 소속이냐? 특별시, 광역시 소속이거든. 그러면 구청장이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에 나올 필요가 없지. 그러면 결론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시군구청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장이 나오면은 누가 빠지겠어요? 읍면은 군에 있거든. 여기 군수. 아시겠죠? 이 동네에 읍면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읍면장 그러면 시, 얘네들이 시야. 그러면 얘들 빠져. 그럼 얘들은 그대로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는 무조건 있어. 얘 이 밑에가 누가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얘들은 무조건 있어. 그렇죠? 시, 구는 구청이잖아. 그리고 읍면은 군수가 빠지고 읍면장 이렇게 보면 돼. 얘들 밑에 있는 읍면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죠. 자, 우리 이제 계획을 보게 되는데 계획은 국가계획이 있어. 그리고 지방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있으면 뭐가 더 크다? 국가계획이 크다. 그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런 거 출제 안 돼. 그건 당연한 건데 길거리 간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맞죠. 자, 근데 지방계획이 있어. 지방계획은 광역이 있고 기본이 있고 관리가 있다 그랬지. 자, 요 계획은 길거리 간 사람 안다 모른다? 몰라. 광역이 뭔지 기본이 뭔지 관리가 뭔지. 그때 광역과 기본을 추상적 계획이라고 그러고 기본을 구체적 계획이라고 그런다 했죠? 그러면 이때 광역과 기본이 충돌되면 뭐가 더 우선이다? 그렇죠. 광역이 우선이다. 요건 길거리 간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출제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건 길거리 다니는 사람한테 물으면 어떤 사람은 광역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본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 출제하는 거예요. 저렇게 확실하게 아는 건 출제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이라 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무슨 적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추상적 계획에 부합해야 돼. 그래서 추상적 계획에서 구체적 계획으로 내놓는다 그랬지. 근데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취소, 변경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우리 동네 계획. 자, 여기는 광역은 2개 이상 지역의 계획이니까 2개 이상 지역이 전부 또는 일부가 합치는 계획이죠. 그런데 기본이나 관리는
이 계획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래. 있죠? 도시군계획. 그러니까 기본하고 관리만 빼버린 거야. 도시군계획. 그래서 여기 빼고 도시군계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지역계획이야. 지역계획. 한 개의 지역계획. 그럼 우리 동네 계획은 도시군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계획이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용을 해야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라는 거 뭐냐면, 포크레인 출동해야 돼. 포크레인 땅을 파야 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안에는 이름, 별명,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변경. 이런 건 포크레인이 갈 필요 없거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계획 세울 때도 포크레인이 갈 필요 없거든. 근데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해야 된다. 학교를 정비하고 설치하고 개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학교 만들 때는 가야 되거든. 그걸 우리는 기반 시설이 학교라는 곳은 민간인도 만들 수 있고 국가도 만들 수 있어. 근데 국가는 그냥 못 만들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 돼. 그 계획이 뭐라 그랬어? 도시군 계획.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에 의한 학교, 그게 시설이야. 그쵸? 그래서 도시군 계획으로 만든 시설 사업이 포크레인 출동.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이게 신도시 만드는 거야. 신도시 만드는 게 도시 개발이야. 그러면 개발하려면 신도시 만드는 뭐 해야 돼? 포크레인이 출동. 그게 사업이야. 자, 정비 사업. 정비는 재건축, 재개발이야.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비해야 되겠지. 그럼 포크레인 또 출동해야지 사업. 그래서 정비 사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공사업이야. 공이 하는 거라 그랬지? 그렇죠? 공이 하는 건데 이걸 민간인한테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안 돼. 그런데 공이 개입하기가 싫으니까 땅 같은 거 구입하다 보면 다음 선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공이 민간인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원래는 안 되는데 민간인한테 줄 수 있다. 그럼 민간인한테 대행하게 시킬 수 있다. 이것을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으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의사한테 준 걸 뭐라고 이야기했어? 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가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야. 그럼 인가는 다른 거 없어요. 언제 인가하느냐? 원래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돼. 국가가 해야 돼. 근데 국가 대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인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누가 해야 돼? 국가가 해야 돼. 근데 누가 해? 조합이 해. 그럼 조합이 하면은 국가 대신 조합한테 준 거잖아. 그럼 그 조합한테 허가해 주는 거야? 인가해 주는 거야? 그렇지. 인가. 그때 써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런데 공개발을 하다 보면 그렇죠? 공개발을 하다 보면 자, 옆에는 민간인이 살아요. 이건 개인 땅이야. 자, 근데 여러분 땅이 여기에 있어. 그럼 농사 지어야 돼. 그렇죠? 왜?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하기가 안 돼. 개발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공개발을 해요. 공개발을 하더니 갑자기 여기다 도로를 만들어 버리네? 그러면 도로가 생기면서 내 땅한테는 뭐가 된 거예요? 이득이 생겼죠? 이게 반사적 이익이라 그랬지. 그렇잖아. 갑자기 이득이 생겨버린 거야. 도로만 있으면은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도로가 없었거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도로를 만드냐? 못 만들어. 국가가 허락해줘야 도로를 만들어. 근데 허락 안 해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농사 짓고 살았는데 도로를 만들어주네, 국가가. 사업한다 하다가. 그리고 얼떨결에 도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 땅은 달라져 버리는 거지. 이 도로 때문에. 도로가 없었으면 농사를 계속 졌지만 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 거야. 그게 바로 개발 행위를 하게 돼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생각하고 있어? 공개발하고 있지. 공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막 아파트 같은 거 막 만들고 있어. 아파트 막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다가 열심히 아파트 만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주고 내 맘대로 도로에 있으면 아무 건물이나 만들 수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총포상 같은 거 해버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목적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래는 할 수 있었지만 막아놨잖아. 그럼 다시 하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게끔 국가가 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나온 걸 뭐라 그런다? 허가라 그래. 그래서 이때는 허가받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일단 허가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도로 생겼네? 그럼 나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항상 공사업을 하다 보면 반사적 이익으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다 나올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가 건물 토토토.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의 형태는 하나가 더 추가되죠. 건물 토토토 중목벌채. 자, 이제 드디어 계획 들어갑니다. 그죠? 계획. 대한민국에서요, 공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건 공만 세워요, 공만. 민간인은 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민간이 학교 만들 때는 안 세운다고. 공만. 공이 만들 때. 그러니까 국가는 세금을 써야 되니까 그냥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저기다가 도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저기다가 학교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타당성 검토를 다 해야 돼. 여러 검토를 거칩니다. 근데 그 검토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만들게 되는 거야. 근데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남겨놔야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학교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왜? 나중에 학생이 없어 봐. 그럼 망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일반 기업체 같으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따를 것이고, 뭐 문제 막 따를 거 아니야. 근데 그 돈 썼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근데 공은 그걸 망하더라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은 필요하면 학교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렇게 될지를 몰랐어. 근데 타당성이 올 때 그때는 됐어. 그럼 그 근거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공은. 그죠? 나중에 망하더라도 근거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딱 보니까 국회에서 나중에 봤더니, 괜찮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그러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건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그 근거를 남겨놓은 게 계획이야. 그럼 그 계획은 크게 추상적 계획이 있어요. 추상적 계획은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 수 있다야. 그래서 장기적이야. 그래서 추상적 계획은 뭔가가 없어. 그죠? 뭘 할게? 이게 없어. 그냥 장기적 발전 방향이야. 이거만 써졌어, 이거만. 법조문에. 그냥 장기적 발전 방향. 그래서 장기라는 두 글자가 들어있으면 추상적 계획이야. 자, 그리고 행정행위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비구속적이야. 누구를 구속하지 않는다? 주민.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어. 그죠? 여기다 만들어야 돼. 여기다 만들면은 이 땅의 주인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주민이 피해를 볼 거 아니야. 쓰레기 하치장을 A 동네에다 만든다. 그럼 A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근데 A 동네에다 만들지, B 동네에다 만들지, C 동네에다 만들지, D 동네에다 만들지, 4개 동네 중에서 어디 한 군데 어디다 만들지 몰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없어. 근데 우리 이 4개 동네에서는 쓰레기 하치장은 필요해.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되지. 그치? 다 우리 동네만 안 될 뿐이지 쓰레기 하치장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딱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디다가 만드는 게 가장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인가? 가장 반발이 없을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계획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안 세우고 할 수도 있겠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시장 군수로서, 야, 밀어붙여.
되면은 나이가 영웅이 되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라고. 그쵸? 세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웅하지 말아라.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계획을 법으로 정해놨어. 그죠? 법으로. 세워야 된다고. 이럴 경우에 해야 된다고. 영웅 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 그게 계획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계획이 추상적 계획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 추상적 계획은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광역 계획과 기본 계획. 자, 광역 계획입니다. 그렇죠? 광역 계획.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뭐 1시간, 2시간이든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짧게 몇 분 만에 끝내는 거야, 이제. 자, 광역 도시 계획은 몇 개 이상 지역을 말한다? 2개 이상 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 2개 이상 지역은 시도와 시장 군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시도와 시장 군수. 이게 2개 이상 지역이야. 전부 또는 일부. 전부 거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거칠 수도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를 연결시키는 도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서울시의 일부분, 경기도의 일부분이 걸치는 도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가 안 된대. 자, 이때는 해야 돼.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획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수립은 필요적이거든. 2개 이상이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만나기 싫으니까. 서울시장이 경기도 도지사 만나기 싫어. 그죠? 그러니까 만나기 싫으니까 안 해버려. 경기도하고 난 안 해버려. 다른 데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옆에는 경기도밖에 없거든. 다른 데로 하기도 어렵거든. 하려면 뚝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건 할 수 있지 연결한 것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는 누군가가 정해준다는 겁니다. 만나라고. 너희 둘이는 만나야 돼. 만나기 싫은데요? 그래도 만나야 돼.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그게 누구냐? 지정권자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인데 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공부해라고 해야지.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야.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X야. 자, 그리고 시도지사를 만나게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국장이 겁니다. 국장이 지목해줘요. 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당신 둘이 몇 월 며칠 날 만나. 이렇게 정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서 만나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또 시장 군수가 안 만난다? 그때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연합군 대장이. 그래서 연합군 대장을 만든 거야. 그렇죠? 시장 군수는 다 성주들이야. 다 잘났지. 그러니까 잘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면 안 만나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연합군 대장을 하나 만들어갖고 연합군 대장이 아이고 둘이서 악수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악수하게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지정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수립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 근데 고집이 너무 세. 서울시장이. 경기도에서 끝까지 안 만나버릴 수 있잖아. 근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뭔가 철도를 만들어야 돼. 근데 안 만나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대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너희들이 얼굴 보기 싫다면 그러면 내가 할게. 그렇죠? 그게 누구냐? 지정권자예요. 네, 지정권자. 그러니까 첫 번째 2개 이상 지역이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안 하면은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한다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다 알아.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단 바로 요 부분. 무조건 수립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바로 이 문장이 나와야 돼. 3년이 넘었는데도 지정 안 할 때. 즉 수립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3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3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짓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이 넘었는데도 수립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3년을 넘었는데도 수립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3년이 넘었는데도 수립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3년이 넘었다는 말, 요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짓도 안 한다. 아, 그러면 지정권자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립이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같이 하는 경우.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함께 하는 경우, 이게 같이 하는 경우예요. 자, 도지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임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위임. 다 맡겨버리는 거. 그때는 도지사한테만 할 수 있다 그랬지. 장관한테는 하지 않는다. 왜? 장관한테 위임해버리면은 계획을, 지방의 계획을 장관한테 위임한다는 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지방을 포기한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근데 도지사는 같이 지방이거든. 그러니까 지방이 지방을 포기하는 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시장 우수가 너무 힘들면 그때는 만든 게 연합군 대장이잖아. 연합군 대장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도지사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은 다 해. 지정권자가. 근데 단독은 도지사밖에 없어. 국장 없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수립 절차 나와 있죠? 기초조사. 자, 기초조사는 뭐 하는 거예요? 생략 안 돼. 자, 이건 이유가 뭐냐면 기초조사는 5년마다 하거든. 그렇죠? 기초조사는 5년마다 하는 거야. 근데 기초조사는 5년마다 하는 건데 결국은 5년 했으면 또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개 이상 지역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했어. 나머지 한 명은 안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해야지. 그래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지역, 5개 지역이 연결된 도로 한다고 하면 5개 지역에 있는 모든 성주들이 다 기초조사 해야 된다는 거야. 한 명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하면은 5년 전에 했으면 또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기초조사에는 기본은 혼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 계획은 혼자 하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고 광역은 생략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청회는 주민한테 하는 거죠. 자, 여기도 역시 생략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생략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생략이 안 된다. 생략이 안 되는 것 2가지를 꼭 기억해 둬야 돼. 그 2가지가 전부 다 바로 공으로 시작합니다. 공청회. 그죠? 그리고 주택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분양가 공시. 있죠? 그래서 분양가 공시와 공청회는 전쟁이 일어나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그죠? 예외가 없는 거. 2개 꼭 기억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공시 생략 사유가 있다, 뭐 공시를 생략한 이런 말로 X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양가 공시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무조건 X야. 공청회 뭐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X야. 뭐 국가안전보장상 공청회를 생략한다, 뭐 이런 거 다 X라고.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지방의회다 하는 거예요. 그죠? 지방의회는 우리가 행정청의 말 한마디에 지방의회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구속되겠지.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의견청취란 말을 써. 구속되면 의견청취, 구속되지 않으면 공청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주민도 구속되니까 의견청취 이렇게 쓴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립합니다. 그리고 협의심의. 자, 협의심의 할 때는 중앙은 중앙, 지자체는 지방이라고 그랬죠. 단, 협의는 지방인 경우에도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할 수 있다 있어. 왜? 국가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지역에 국가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역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가에다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 땅 너희들이 찍어놓지 않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는 국장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승인은 한 명이어야 돼. 그죠? 승인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정권자가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누군가한테 답답하니까 아예 조정을 맡겨버리는 경우 있어요. 야, 나 쟤하고 말 안 통하니까 너가 좀 알아서 해라 하고 조정을 맡겨버린 게 있어요. 함께 가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혼자 가서 맡겨버린 경우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조정권자인데 그 조정권자 역시 심판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 지정권자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권자도 역시 심판, 즉 지정권자. 그래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말 안 통할 때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때 조정권자도 역시 지정권자 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공고 열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보통 추상적 계획은 숫자가 아주 간단해. 바로 공청회가 나오면 14일이야. 나머지는 30일. 그렇죠? 나머지는 30일. 그러니까 추상적 계획은 숫자 나오면 자, 공청회 나왔다 14일. 나머지 모르겠다 30일. 근데 연도가 나오면 3광옥이죠. 아까 3년 나오면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3년이 나와. 근데 기초조사관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 기초조사는 5년마다 한다 그랬지. 그래서 기초조사는 5년. 3광옥이 이건 연도야. 그 다음에 일자는 14일, 30일. 자, 그리고 추상적 계획은 법적 효력은 없어. 법정 계획이지만 법으로 계획만 세우라고 했을 뿐이지 효력은 없습니다. 왜?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건 다 만들면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할 때는 지자체에서 각각 하면 돼. 그쵸?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각각 하면 되니까 누구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국장은 안 나와. 시도가 하면 시도 각각 하면 되고 시장 군수가 하면 시장 군수가 각각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국장은 나올 수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약속이지. 약속은 다시 깨고 다시 하려면 지금까지 합의 본 것도 엄청나게 힘들게 했을 건데 근데 또 만나서 또 한다? 그건 죽을 짓이지. 잘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재검토는 없다. 아시죠? 재검토는 없다. 자, 요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딱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된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 확인해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